싸우고 나면 사실 그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또 이러고 또 싸웠구나 우리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항상 이제 어떤 씬을 만들 때 이게 왜 비롯됐는지 솔직하게 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장면 사실 저희가 지난달에 싸웠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맥락들을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아무래도 빠르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때 그랬고 상대 마음은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빌드업을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얘기를 이 상대가 하면 그렇게 받아치시고 대신 받아치실 때 그 말을 꼭 해달라 이런 이제 좀 부탁들이 있었습니다.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수영 선배한테 기분이 더러웠다고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실제로 하셨던 표현. 제가 궁지에 몰릴 때 마지막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았고요. 뭐 제 마음을 잘 누군가 몰라줄 때 제가 요즘에는 안 쓰고 몇 년 동안 안 써본 것 같아요. 저 때는 저의 이제 마지막 하소연의 어떤 말일까. 제가 정말 기분이 더러웠다고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과 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관객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중간에 회색 옷 입으신 관객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감독님 한국이 싫어서 집이 노원에서 하실 때 그때 한국이 싫어서 이제 관람했고 오늘 이제 저는 감독님의 영화 두 번째로 이제 관람을 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감독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일상에서의 이야기, 아주 미시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도하셨든지 의도 안 하셨든지 조금 사회적인 이야기들, 좀 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2013년에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지금 2024년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이러한 그런 아이를 낳을 문제에 대해서 신혼부부들이 참 고민을 하는데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좀 이런 전체적인 좀 거시적인 것들을 의도하고 만드셨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확장성까지는 막 인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는 고민들을 좀 되게 솔직하게 다뤄야겠다는 게 좀 더 컸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 말고 보시는 평자분들이나 관객분들께서 이제 어떤 사회를 읽어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그런 노동 문제 같은 것들은 항상 그게 전 되게 여기 나왔던 부분들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 여전히 하잖아요. 또 고용주가 막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 저도 항상 있었고 그리고 아이 문제는 여전히 이제 한국 사회가 되게 갖고 있는 되게 큰 문제잖아요.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섹스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지 사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수치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사랑이 지금 메말라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떤 사회를 진단하거나 오히려 한국이 싫어서는 오히려 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다가도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계속 풀려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한편에는 이제 그런 저항감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거에 대한 저항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영화는 좀 더 개인적이어야 한다고 좀 생각하고 그것이 되게 개인적일수록 많이 더 보일 것이다. 이를테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예로 드는 건데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보면서 조선시대를 이제 상상을 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때 당시 한양에서 이렇게 노동자로 살면서 계속 냉면되는 흉년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어떤 무슨 김첨지 씨의 며칠째 일기를 보는 게 그 조선시대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실록에 있는 큰 이야기